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의 한종료입니다. 저는 NHN 클라우드의 금융사업팀에서 컨설턴트 및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올해 새로 시행된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융 클라우드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금융 규정에 맞는 효과적인 금융 클라우드 설계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 클라우드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할 때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HN 클라우드에서 금융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웨비나 콘텐츠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 내용 중에 복잡하고 거대한 금융 시스템,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법 규정, 많은 가이드 내용들, 그리고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 해석에 따른 다양한 아키텍처, 가상화된 클라우드, 논리적, 물리적 클라우드 적용,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는 클라우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웨비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어렵겠지만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금융이나 클라우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상하는 시청자들은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 계획 중이신 분, 추진하고 계신 분, 최신 클라우드를 설계하시려는 아키텍트나 컨설턴트, 그리고 파트너,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방대하지만 차근차근 뉴스, 그림, 샘플 위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는 좋은 클라우드 교육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웨비나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셔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에서 프로젝트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NHN 클라우드에서 금융 클라우드 컨설턴트, 아키텍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NHN 클라우드에 합류하기 전에는 IBM, 라인 파이낸셜, 삼성 SDS, 뱅크샐러드, 신한금융투자에서 다양한 금융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턴트, 비즈니스 아키텍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디벨로퍼, 개발자로도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니저, 다양한 컨설턴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본격적으로 금융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금융 클라우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융 클라우드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클라우드는 어떤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적용하려면 잘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금융 비즈니스하고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금융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많은 클라우드 프로젝트들이 난항을 겪고 있었던 거는 금융과 클라우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금융사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 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지주, 그 외에 다양한 핀테크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두 번씩 다 이용해 보셨겠죠. 최근에는 금융사에서 비금융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택배, 배달 이런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위키백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없이 이번은 이제 아웃소싱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연결이 있으면 바로 제공, 온디맨드,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것, 종량제를 얘기하겠죠.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아스, 파스, 사스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모델들이 계속 확장돼서 다양한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사실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웨비나는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저희 전문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IT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러빌리티, 빠른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다, 내결합성을 보장할 수 있다, 불확실한 용량 산정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낮은 도입비용, 그것도 비즈니스 철수 시 이제 물리적 IDC나 장비를 폐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철수 비용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IT 비용도 지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이 가능하고요. 파스, 사스에 기본에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많아서 개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하에 따른 자동화된 시스템 변경 그런 것도 보장해 주고 있고요. NHN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 보안을 보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스템과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만 하면 간단하게 금융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해서 신기술이 나올 때 AI, 지금 챗봇 같이 챗 GPT 이런 것들 다 신기술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클라우드 위에서 먼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IT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금융 클라우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챗 GPT도 금융의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 클라우드에서 알아봤으니까 좀 더 금융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클라우드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금융업은 라이센스 사업입니다. 금융 상품과 금융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금융도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안,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안과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반드시 지키게 되었습니다. 금융은 대규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 뱅킹 모바일 시스템이 장애되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줄긴 했는데 증권 공모주가 상장이 될 경우 매번 장애가 나서 평판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물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사고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지사항도 많습니다. 금융사에서는 보안 솔루션도 많이 도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많은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안 프로그램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안 관련해서 금지사항이 많습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도 고객 정보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죠. 또한 감독기관에 강력한 규제를 받고 감독기관한테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규제 강화가 되거나 약해지면 서비스 중단도 많이 발생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하나은행 같이 큰 은행권에서는요, 차세대 프로젝트를 할 경우 3천억에서 5천억, 기간은 25개월. 여기 써있는 기사를 인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25개월 이전에도 뭐 PI 또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멤버스도 지금 8,700 멤버스 이상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KB손해보험 규모에서도 뭐 약 1,200억 규모, 그 다음에 16개월. 물론 KB손해보험도 이전에 PI 컨설팅 또 차세대 컨설팅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금융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자체가 오래 걸리고 금액도 많이 들고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려면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각 구조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 기업 고객, 내부 직원, IT 운영자, IT 개발자가 접속한 시스템을 채널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영업 및 마케팅 시스템들이 있고, 기관계, 뭐 은행에선 계정계라고 부르는 기관계 시스템이 있고, 정보 분석계 시스템, 대외계 시스템,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경영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자면, 은행 시스템들은 채널에는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시스템들이 있고요. 지점 시스템들, 그리고 업무 포털 시스템들이 있고요. 영업 시스템은 영업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들이 있고, 고객 상품 시스템, 계정계 시스템에서는 이제 여신, 수신, 이책, 심사, 외환, 회계 시스템들이 있고요. 정보계는 EGW, BI 시스템들이 있고요. 대외계 쪽은 대외 기업 연동, 금융기관 연동, 감독기관 연동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FDS, 중복감사 시스템들이 있고요. 경영관리에서는 이제 인사 총무 시스템들이 있는데, 뭐 이건 이제 대략적인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은행 시스템을 얘기했지만 보험사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에 따라서 좀 내용들이 바뀌고요. 증권사 시스템도 많이 비슷하죠.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 다루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달라서 구조적으로는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코스콤, 증권거래소에서 시세나 매매 데이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다르긴 합니다. 네. 금융감독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금융감독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을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정부 부처에서도 매우 높은 지위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은 정부 부처 소개인데요. 금융위원회가 상당히 위쪽에 포지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위상이 있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공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감독하는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행정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사를 검사하거나 감독하거나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안 수행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금융보안원이 있고요. 금융보안원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금융문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 그리고 CSP 안전성 대표 평가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클라우드 관련 법률과 가이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에서 전자금융법을 비롯하여 여러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를 보면 법이라는 게 그렇듯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이 프린팅하게 되면 거의 책으로 나옵니다. 개념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 법들도 이번에도 개정됐듯이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쫓아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가이드나 법에서 보는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법에서 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좀 다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법에서 보는 거는 상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 수익 서비스를 해당하고 있고요. 아웃소싱 개념을 상당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내부 서비스용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해석하자면 직접 개발, 구축, 운영, 관리하는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예경하는 법과 가이드를 모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안 같은 경우는 다 따라야겠죠. 금융 클라우드는 추진 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과 가이드에서 기록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사전 준비 단계가 있고 이용 단계가 있고 종료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어떤 대상 업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할 것인지 선정하는 단계, 그리고 그 대상 업무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CSP죠. 저희 같이 NHN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할지 모르겠으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대상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 계획,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을 수립하고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이제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근데 그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된 후에 서비스 하면서 이제 사후로 이용 보고를 금융감독기관에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할 때 출구 전략을 이행하게 되고요. 이 관련해서 이번 가이드가 법들이 이제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상 업무 선정 중요도 평가에서는 이전에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요 업무, 비중요 업무 구분을 두어서 향후 이제 여러 가지 비중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클라우드 제약사항들을 많이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상 업무 선정할 때 중요 업무, 비중 업무 구분을 하고요. 비중요 업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평가할 때 대체 항목 38개를 생략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연속성 계획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방안을 수립할 때도 비중요 업무는 추가 항목 관련해서는 생략해도 된다 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역시 클라우드 이용 계약 체결할 때도 비중요 업무 같은 경우는 추가사항을 생략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약 6개가 되고요. 이용 및 보고에서도 이전엔 사전 보고였었는데 사후 보고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클라우드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시켜 줬습니다. 이번에 전자금융감독 개정을 규정했는데 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규제 개선, 망불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 규정은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2019년 1월 달에 개인신용정보, 고유식적 정보를 포함하는 금융서비스 클라우드 이용 가능 이 부분을 개정했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말씀드린 거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있는데도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됩니까? 뭐 이전에는 사실은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19년 개정되면서 클라우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모르시고 계셔서 적어봤고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자면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중요 업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고요. 이용 업무 중요도 평가 관련해서 비중요 업무, 중요 업무에 관련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면 CSP 안전성 평가를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도 완화시켜줬고요. 그 평가 시 대표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금융보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금융회사가 CSP 안전성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금융회사를 대표해서 금융보안원이 CSP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요. 금융회사는 이걸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기준도 많이 보완했는데, 말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이란 게 장에 대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을 해야 되고, 이중화해야 되고, 뭐 훈련, 사고 관리를 해야 되고,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는 주로 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계정 관리, 접근 통제, 이런 것들이죠. 데이터 보안, 이런 것들이고, 이런 항목들을 좀 많이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 감독기관 보고도 많이 간소했는데요. 이전에는 중요한 모드에서는 7영업일 이전에 사전 보고, 이게 사전 허가죠, 사실은. 사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사후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하면 됩니다. 서류도 많이 간소화시켜 주었고요. 클라우드 관련해서 규제 완화를 시켜줬고, 또 하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망분리도 좀 완화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자면, 이용자의 고유 식별 정보 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 개발 목적인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두 망분리 규제를 적용했으나 개발 시스템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 줬습니다. 망분리 내용을 좀 더 보자면, 망분리 규정이 이제 전자금융감독규정 15조인데,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인터넷 접속을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 접속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쪽 부분 다 연구 개발 목적인 경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서버의 경우는 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되고요. 서버 같은 경우는 논리적 망분리를 해야 됩니다. 금융 시스템 관련해서는 추가 법규 및 가이드가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전자금융법 관련해서 법들이 있지만, 사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그다음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지사법,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그리고 각각의 업종에 관련해서 업종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한 법규 및 가이드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법들은 클라우드와 온프리미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프리미스에 있는 내용들을 클라우드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에 보면 약간 특별하게 일부 규정을 둬서 더 완화시킨 법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금융사 내부 규정도 있는데요. 금융사 내부 규정은 법이나 가이드보다 더 강화시켜 놨습니다. 왜냐면 더 완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금융사 내부 규정을 보면 더 강화된 보안, 더 강화된 규제, 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가 금융사마다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사마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규정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 이 법이나 가이드의 해석이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2023년 개정된 가이드를 100%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표준화 기구, 그리고 국내 인증기관으로서 다수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클라우드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이 클라우드를 적용해야지 효과가 좋은가? 이 질문이 가장 사실상 중요한 질문인데, 이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IT 시스템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해야지 효과가 좋은가? 그리고 클라우드를 적용할 때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클라우드 적용에 따라서 연계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운영 관점에서도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이 그림은 클라우드 시스템 책임 모델이라고 하는 운영 모델인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어느 영역을 관리하고 C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제공하고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웃소싱은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CSP는 기본적인 클라우드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MSP 같은 경우는 그걸 위탁 운영,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사는 비즈니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계약에 따라서 이건 조금씩 바뀌고요. 또 금융사 입장에서도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클라우드 추진 시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클라우드 추진하는 것을 예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건데요. 이걸 이제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를 추진할 때 대상 업무 및 중요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는 뭐 제공 서비스는 회사 소개를 하고 서비스 소개를 하고 IR하고 프로모셔널 서비스를 하고 있고 MAU는 5만 명, 비즈니스 중에서는 중, 개발라는 하, RTO는 3시간, RPO는 24시간,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 기준에 따라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평가표를 만들고 이 홈페이지는 중요 시스템인지 비중요 시스템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는 이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한 결과 비중요 시스템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기존 시스템의 프로파일 보면 비즈니스 중요도는 중이지만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의 평가표에 따라서 이게 비중요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 평가를 할 때 웹, 와스, DB 이렇게 인프라적인 거로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클라우드에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봤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을 보자면 장애나 재해에 관련된 것인데요. 홈페이지 시스템에 지금 백업도 해놨고요. 이중화 해놓고 그리고 DR도 설치해놨죠. 그리고 관련해서 백업 및 복구 계획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재해 복구 매뉴얼, 장애 복구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이 어느 정도 설계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규모가 커지는데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게 되면 각종 보안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스 시스템, IDS 시스템, 방화벽, 그리고 시스템 접근 지역, 백신, VPN, DB아머와 로깅,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메인 리전에만 보안 시스템을 구성했지만 DR 리전에도 동일한 수준의 보안 및 관리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망분리도 설계해야 되겠죠. 기존 IDC에서 홈페이지만 따로 클라우드로 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주를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IDC 센터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인터넷망, 업무망이 구성되고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도 업무망,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망은 업무망끼리 연결해주고 인터넷망은 인터넷망끼리 연결해줍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도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망 PC는 업무망으로밖에 접속이 안 되고요. 인터넷망 PC는 인터넷망으로밖에 접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구간별로는 방화벽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에도 망분리를 적용해야겠죠.
홈페이지 망분리 설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은 인터넷망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DMZ를 분리했습니다. DMZ VPC를 분리했고 서비스 VPC를 분리해놓고 홈페이지 보안 및 관리 VPC를 분리해놓은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들은 신규 시스템들이라서 인터넷망이 있지만 홈페이지는 단독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연계 시스템들이 아직도 IDC에 온프리미스 IDC에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업무망 온프리미스 IDC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 망분리 적용 설계가 끝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계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계해 보자면 DMZ VPC를 분리했고요. homepage 서비스 VPC, 홈페이지 보안 관리 VPC가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퍼블릭 서브넷, 웹은 분리해놨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의 WAS DB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러스터링도 구성을 해놨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홈페이지는 MAU가 5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웹도 클러스터링을 구성한 상태고 WAS도 클러스터링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단계별로 클라우드로 설계했습니다. 홈페이지 클라우드 추진할 때 방금까지는 아키텍처 구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는 비중의 업무로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일부 항목 및 절차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자면 CSP 평가할 때 대체 항목을 생략을 했고요. 38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위스탁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 항목도 생략을 할 수 있어서 생략했습니다. 추가 항목을 보자면 특이한 것이 위탁한 정보 처리가 실제로 수행되는 위치, 이 부분은 이제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계약서에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재위탁할 때 금융사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약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비중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망분리 관련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좀 편한 부분이 생겼는데 개발 시스템이 인터넷 연결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많이 그렇게 썼죠. 모니터를 2개 써서 하나는 인터넷 쪽 보고 매뉴얼을 띄워서 보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개발 시스템을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한쪽에는 노션이나 슬랙, 사스 서비스, 그 이제 개발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개발 PC 쪽을 보면서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간별로는 방화벽으로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홈페이지 시스템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실제로는 더 복잡하게 설계가 되고요. 금융사 요구사항, 그리고 비용, 보안,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나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아키텍처가 설계될 수 있고요. NHN 클라우드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금융 아키텍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NHN 클라우드에서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그리고 금융 클라우드, 아키텍처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기술 세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 핀테크 기업한테 연간 3,600만 원에서 9,600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비용을 지원해주는 핀테크 지원센터 클라우드 지원 사업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웨비나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배정돼서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다양한 클라우드 추진 방법론을 통해서 금융, 핀테크 기업에 맞춤형 방법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클라우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NHN 클라우드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맞춤형 샘플과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인허가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각종 매뉴얼 및 가이드에 대한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들을 들으시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NHN 클라우드에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클라우드 온 웨비나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세션을 성취하시면 클라우드를 이해하시는데 많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세션이 끝났는데요. 이번 세션을 통해 금융 클라우드 도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김래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센터에서 핀테크 보안 지원 사업이랑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의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으로 핀테크 생태계 저변 확대와 안전적 핀테크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저희는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각 분야 전문가 상담, 사무실 공간 임대료, 일자리 매칭, 통번역 지원, 박람회 공모전 운영, 사업화 자금 지원, BM 모델링, 투자 연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핀테크 창업에 관심 있는 분,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 사업은 중소 핀테크 기업 분들께서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해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집 공고를 통해 60여 개 기업을 선발하면 평가에 따라 차순으로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해당 바우처는 선발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로는 각 CSP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선발 기업에서 온프레미스나 타 클라우드를 쓰다가 금융 클라우드로 이전을 희망하신다면 구축 이관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핀테크 서비스는 산업 특성상 회원들의 금융정보나 민감정보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센터 입장에서는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핀테크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공인된 클라우드가 필요했습니다. 센터 회원사이신 코스콤을 통해 금융 클라우드에서 국내 CSP 탑 3에 해당하는 NHN 클라우드를 공급사로 섭외할 수 있었고 현재 2년간 센터와 함께 NHN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는 금융위원회의 전자감독 금융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금융보안원의 CSP 안정성 평가 결과를 득한 안전한 클라우드입니다. 21년 14개사, 22년 15개사이고 연속 선정기업 5개사를 고려해서 2년간 누적 24개사가 NHN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로 따지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 시스템, 자산관리 플랫폼, 인슈어테크,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등 각 분야의 핀테크 기업분들이 금융 클라우드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지원 신청, 선정평가, 사업 운영 관련 안내, 기타 핀테크 지원 사업 연결, 문의 등 행정적인 부분을 수행하고 NHN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이용 관련 전문 기술적인 상담, 구축기관 컨설팅, 클라우드 사용 관련 문의 등 클라우드 사용 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클라우드 기술력과 담당자의 빠른 피드백입니다. 특성상 다양한 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NHN 클라우드에 요청을 드렸을 때 피드백이 늦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기술적으로 부족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전에 진행한 지원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도 클라우드의 기술적 지원이 많고 또한 경제적이라 핀테크 기업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기술력을 가진 NHN 클라우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핀테크 기업과의 시너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NHN 클라우드 웨비나 브레이크 세션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주제가 바로 금융 클라우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NHN 클라우드의 금융 분야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금융사업팀의 최인걸 선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임님. 안녕하세요. 금융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인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약간 운동의 컨셉으로 이렇게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옷을 입은 이유가 최전선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되게 어린 시절 생각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NHN 클라우드가 또 여러 분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 그 중에서도 금융사업팀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 금융사업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금융사업팀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NHN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초기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을 시작으로 인프라 구성 방안,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 제안, 클라우드 비용 협의, 금융당국에서 보고 시 필요한 계약 서류 등 금융고객이 NHN 클라우드를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일 앞단에서 활약하는 NHN 클라우드 금융대표 세일즈팀입니다. 와, 그 고객을 영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부서네요. 그 NHN 클라우드에 그 금융 고객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이제 실무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이렇게 선임님과 그 팀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금융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최인걸 선임님과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또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본 NHN 클라우드의 금융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3월 웨비나 보셨나요? NHN 클라우드로 다룬 첫 번째 도서, 바로 처음 배우는 NHN 클라우드 도서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네, 인걸 선임 혹시 이 책 보셨나요? 물론이죠. 저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해서 읽어보았는데요.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 배우는 NHN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활용 노하우를 담은 기본 학습서인데요.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과 NHN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 실습 사례 등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특히 기본기를 배우려는 개발자, 시스템 엔지니어, 기술 영업 사원에게 정말 필요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NHN 클라우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매트릭스를 배경으로 다양한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하였는데요. 아주 제 뇌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NHN 클라우드에 가입한 다음에 그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은 저희가 2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레딧을 활용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학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 책 구매해서 NHN 클라우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주제로 넘어와서 금융 분야의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최인걸 선임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걸 선임님,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그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A사를 쓰든 뭐 저희 걸 쓰든 K사를 쓰든 다 인프라 서비스가 있고 그 외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NHN 클라우드가 이 금융 분야에서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금융산업은 다양한 규제로 클라우드 도입이 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업종에 대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19년도면은 비교적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제 금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러면은 어떤 금융 고객들이 저희 NHN 클라우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많은 고객사가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고객사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금융의 그룹사에서는 이제 공통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이라는 클레온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NHN 클라우드가 이 플랫폼의 인프라 환경을 2019년도 최초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증권업 핵심 서비스를 저희 NHN 클라우드 인프라로 제공하는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큰 금융사, 고객사와 함께 협업하는 것이 저희에겐 가장 큰 자랑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와, 국내에 진짜 큰 금융기업, KB금융이랑 신한금융까지 이거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이 금융사업팀의 사업 능력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그러면요, 선임님, 그 금융 분야에서는 저희 NHN 클라우드의 어떤 상품, 어떤 서비스들을 이렇게 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나요? 금융사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망분리 요건 때문입니다. 망분리는 관리용 단말과 내부망 정보 처리 시스템들을 인터넷과 완벽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선 저희는 내부망과 DMZ를 분리하여 완전히 망분리가 되도록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물리가 된 이후 디도스나 시큐리티 모니터링, 웹파이어워, 백신 등 금융 컴플라이언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금융 분야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좀 보안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보안 요건을 NHN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인프라를 이용해서 충족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이용해 보셨을 거잖아요. 선희님은 NHN 클라우드에서 어떤 서비스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가장 추천하고 싶은지 이게 혹시 있을까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서 딱 특정 짓긴 어렵지만요. 저는 좀 특별하게 NHN 클라우드의 판교 데이터 센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금융 라이센스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자금융업자와 핀테크 기업 고객들에게 저는 금융위원회 데이터 실사 조사를 여러 차례 제가 수행한 바 있는데요. 매번 까다로운 심사에도 저희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설비 현황은 단 한 차례의 지적사항 없이 모든 기업들의 금융 라이센스 인허가와 등록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속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지탱하고 인프라, 그중 물리 데이터 센터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하는데요. 안전한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믿고 맡겨주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잘 서비스가 개발이 되었다고 해도 그 밑바탕을 바치는 인프라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영속성이 있는 서비스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판교 데이터 센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시는 거군요. 네. 자, 여기까지 인걸선인과 함께 금융 분야에서의 NHN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HN 클라우드 4월 달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있었을까요? 선희님, 첫 번째 소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 4월 1일 NHN이 제공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전문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출범한 NHN 클라우드가 첫 도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의 발자취를 4가지 키워드로 제 옆에 나오는 그림처럼 요약해 보았는데요. NHN 클라우드는 이 성과를 발판 삼아서 AI 기술력 그리고 IaaS 역량을 융합한 미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AI 기술 발전 흐름에 따라 기반 연구를 지속함과 동시에 AI 개발 목적의 고성능 인프라 그리고 AI 특화 상품군을 구성해 나갑니다. 오늘 브레이크 세션 마지막에는 NHN 클라우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AI 서비스, AI 이지메이커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신기술이라고 부르는 그 미래 기술을 만드는데 클라우드가 기초 인프라라는 데는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챗 GPT도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NHN 클라우드가 앞으로 더 성장해서 그런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의 고객사 분들이 미래 기술을 만드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저희 선희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NHN 클라우드가 야심차게 준비한 AI 서비스를 마지막에 소개해드린다고 했던 것 기억하실까요? 바로 AI 이지메이커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메이커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개발 환경 제공부터 학습, 모델, 엔드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는 AI 플랫폼입니다. 개발 환경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제공되는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환경의 노트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노트북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학습하기 위한 환경으로 원하는 GPU나 CPU, 인스턴스를 지정해 제공받는데요. 최대 10개의 노드를 분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된 엔드포인트를 구성함으로써 머신러닝 모델 개발의 모든 과정을 제공합니다. AI 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환경 구성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대규모 모델 관리와 배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적합한 서비스이니까요. 지금 이 웨비나 보시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NHN 클라우드 콘솔에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NHN 클라우드 금융 분야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최인걸 선임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다음 웨비나 브레이크 세션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은 촬영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다음 웨비나에 또 오시겠죠? 선희님은 그동안 이제 고객사 분들만 이제 만나 뵀다가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NHN 클라우드 새로운 소식도 전해보고 이제 또 저와도 만나봤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처음이라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고객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분들도 혹시 이 NHN 클라우드 보신다고 하시나요?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웨비나 때는 고객사분들이 보고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NHN 클라우드가 금융 분야에서 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선임님과 함께 화이팅 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NHN 클라우드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